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과 2019년 보훈연감에서 자료들을 모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어떤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는지 먼저 혜택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 있으며 의료 지원, 대부 지원, 복지 지원, 기타 지원, 사망 시 예우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습니다. 단 특수임무 부상자의 경우 상위 등급에 따라 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며 이에 따라 차량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철구 지급 등이 지원됩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우측에서 두 번째 3,786명의 특수임무유공자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보이시죠? 자, 대상별 현황으로 와서 2018년 12월 말까지는 84만 7,078명이었고 2019년 12월 말 84만 3,770명의 보훈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는 3,786명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관할 보훈청에서 교육지원 대상으로 결정 통보받은 경우 가까운 보훈청에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학습 보조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은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 인문계일 경우에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보훈청에서 교육 지원 대상으로 결정 통보받은 경우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일반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2년제 대학은 4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를 면제해 드립니다.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의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3년제는 126학점, 4년제는 168학점 이하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단,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만 면제해 드리고 입학금은 1회에 하나여 지원해 드립니다.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면제 기간, 성적, 입학금.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학습 보조비는 연간 23만 6천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단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훈관서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입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 등록한 상위 7급 및 비상위자, 특수임무 공로자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자의 상위 6급 이상 및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 횟수도 3회로 제한됩니다.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이 내용대로 가점을 드립니다. 가점 내용은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 사망자, 행방불명 유족에게는 10%를 드리며 특수임무 부상자, 공로자의 가족에게는 5%의 가점을 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서본 등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취업 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하신 다음에 학습 진도율 70% 이상을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를 청구하시면 보훈청에서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 70%를 입금해 드립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에게는 총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 유가족에게는 총 15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연간 5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취업정보 시스템 이용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하고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말 현재 취업 지원 실적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34,093명, 국가기관 등에 39,973명, 일반 기업체에 44,124명, 합하여 총 11만 8,190명을 2019년 말 현재 취업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2019년 연간 목표가 8,000건이었는데 실적은 8,362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상별을 보시면 우측에 특수임무 유공자가 있습니다. 본인 12명, 유가족 54명, 합하여 66명의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에게 2019년도에 취업을 해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입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고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은 제외합니다. 특수임무 부상자는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특수임무 공로자 및 보훈처에 등록된 가족의 본인 부담금은 60%를 감면합니다. 단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에 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위자의 경우 상위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1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훈병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특수임무 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이나 제가 만들어드린 위탁병원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특수임무 부상자가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퇴원 후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서 9번째 시간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럼 대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아래 내용을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년 1월 초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들 나와 있죠? 이 내용들 확인하십시오. 신청 후에는 배점 기간,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특수임무 유공자 및 수권유족에게는 전국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 종류 및 조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대부 한도액과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관할보훈청에 문의를 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이 내용은 조세면제 증명서와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취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관할보훈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대상 결정, 그렇게 하여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는데 보훈, 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 1, 2회, 1회, 1, 2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관할보훈청에 요양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구비 서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나머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전국에 있는 6개의 보훈요양원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과 이 상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그 다음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부상자, 공로자, 배우자, 유족,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보훈원에 보훈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 대상, 그 다음 입소 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드립니다 하고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의료보호, 사망시 국립묘지 합장 등 지원이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소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보훈 복지타운에 복지타운 입주 희망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신청 대상과 입소 대상 여부를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리고 복지타운에 입주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특수임무 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게는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하시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시설 이용 시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100% 감면 시설, 50% 할인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 증이나 유족증을 제시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협약 콘도 이용 안내를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 및 각 리조트 이용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필요하신 분은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에 특수임무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증명 발급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망 시 예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 주세요. 그럴 경우에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의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가까운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신원 조회 후 수권 유족 적격 여부를 알려드리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하고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 중 9번째 시간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